왜 협상이 이제부터라는 건지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통화 괜찮으신 거죠? 예. 네, 마침 정개특위 간사이신데 앞으로의 상황을 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짧게 어젯밤 긴박했던 상황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어제 이제 그 신속안건 처리가 이제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그 회의를 소집하는데 한국당이 이제 그 445 회의장을 봉쇄하는 바람에 네. 회의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6층에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회의 장소를 변경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표결까지 잘 마쳤습니다. 네, 어제 상황 포함해서 어느 순간이 가장 긴박했고 아니면 좀 거꾸로 답답했습니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이 회의장이 막혀가지고 저희가 한 5번 정도 회의장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제 서로 잘 아는 의원님들끼리 이제 연속을 높이면서 대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네. 회의를 장소를 옮겨서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회의장을 새로 알아봤는데, 네. 만약에 이 회의장도 봉쇄가 되면 정말 이건 다른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회의장을 옮겨서 회의장 안으로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들어갈 때까지, 입장할 때까지 요 과정이 상당히 이제 긴박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지 못하고 미리 좀 들어가서 대기한 상태에서 이제 그 회의 공고를 하게 됐던 네. 거거든요. 저희 YTN 보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 일정 고려해서 이제 총선 일정 고려해서 최대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박 5일의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까지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신속안건 처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정된 이후의 과정을 막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정한 목적이 네. 이걸 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로 지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한국당도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네.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6월 말까지 정개특위 시한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때까지 한국당과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나머지 야 3당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네.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 선택을 일단 1순위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가능성도 상당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한국당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우리도 협상하겠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말로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리 패스트트랙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당연히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근데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12월 15일, 작년 12월 10일 원내대표 합의에 네. 권력구조 개혁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맞다, 권력구조 개혁도 함께 해서 국회 개혁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추진해보자. 근데 문제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져 있는 문제라 네. 헌법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한국당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면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 개혁과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지금 그런데 일단은 있다고 협상에 나오실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일단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장외투쟁 이어가겠다,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좀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우리 저 민주당이나 네. 아니면 뭐 사당의 여야 사당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 이제 여야 사당은 일관되게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한국당과 같이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테지만 네. 결국 한국당을 움직이는 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한국당이 야, 그 장외투쟁하는 게 맞다.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뭐 한국당 입장대로 아마 그 국회가 바뀔 거고요. 네. 국민들이 야, 너 장외투쟁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협상해라.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한국당도 아마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두 여야 의원들께 6분 정도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보면은 일단은 3차 고발은 좀 늦추고 강약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고소 고발전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강경한 입장을 원칙을 고수할 입장이신 건가요? 민주당 예, 같은 이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7년 동안 2012년 이후에 7년 동안 한 번도 위반한 사례가 없는 법입니다. 네. 그만큼 이 법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이석기 의원이 문제가 됐던 이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통합진보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피켓 시위만 했어요.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당이 해산될 정도로 이 이제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했던 통합진보당조차도 이 선진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뭐 여야의 정치적 협상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네. 국회의원이 법 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국민들은 법 안 지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처리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협상하고 합의할까 하는 그런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는 네. 검찰에서 엄격하게 법적인 그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먼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